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9일 정오입니다. 오늘 오전에 치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자유우파의 가장 진정한 투사로 꼽히는 국회 부의장 출신의 오선 의원 심재철 씨가 당선되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파트너를 이루는 정책위 의장에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삼선의 김재원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한 분은 투쟁성이 강하고 한 분은 협상력이 강하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강스코, 김선동, 유기존 의원 등과 함께 경선을 벌여 2차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한국당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여한 이날 선거에서 심재철 의원은 1차 투표에서 39표로 1등을 했습니다. 2차 결선 투표에서는 강스코, 김선동 팀과 강스코, 김선동 의원과 재대결을 벌여서 52표를 얻어서 당선되었습니다. 이 심재철 원내대표는 1980년 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반전두환 투쟁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옥중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MBC에 들어가서 MBC의 언론 노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좌파 운동권과 전련하고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내리 5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가장 잘 치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입니다. 그리고 투쟁력이 강한 것은 이분이 운동권 출신이지만 좌파 운동권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서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싸울 줄 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싸워왔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 이제 급박한 게 바로 선거법, 공수처법을 결사저지하는 것인데, 여기에 맞는 적임자를 찾다가 보니까 심재철 의원을 원내 사령탑으로 정했다고 보입니다. 한때 오늘 아침 분석만 해도 심재철 의원이 그렇게 유력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정치 상황도 표 계산도 어떤 시대의 대세와 맞물리면은 이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변이에요. 이변입니다. 그런데 심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한 활동을 쭉 살펴보면은 일관됩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여론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력이 뛰어나서 이 정권을 공격하는데 가장 확실한 정보를 들이대 가지고 아주 눈에 가시처럼 되어 있는, 정권으로서 눈에 가시처럼 되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큰 교통사고를 만나 가지고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중급 아주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투쟁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8월 15일 건국 70주년 행사를 이 정부가 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심재철 의원이 주도해 가지고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국 7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나마 기록을 남겼어요. 이 대한민국이 다 미쳐서 돌아가지만은 그래도 그날 작년 8월 15일 심재철 의원 주도로 열렸던 그 모임만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또 한 일 중에서 적폐 수사를 이것은 내란이다. 적폐 수사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헌법적 규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서서히 풀을 때 2017년에 관련자를 다 고발해야 한다 하는 요구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했던 것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좌파 운동권 세력에서는 심재철 씨를 무슨 배신자처럼 보고 있는데 배신은 그들이 한 거죠. 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심재철 의원은 지금까지 걸어온 게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좌파 운동권은 이것은 민주투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떻게 이제 임박한 이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을 어떻게 저지하느냐 하는 게 아주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재철 의원은 예컨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면서 고발당하기도 하는 등 현 정권과 정면 충돌한 강성투쟁파로 꼽힌다고 언론이 평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병원 의혹도 이분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 수입과 관련된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된 의혹도 이분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신원내 대표와 이제 콤비를 이루는데 친박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고 현재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선거법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공수처죠. 설치법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대여 비밀 협상을 김 의원이 맡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선거법 공수처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막느냐, 또 어떻게 통과시키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무리하게 통과에는 성공하더라도 그 반작용으로 선거에서 지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무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연동형 비례제는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제1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게임의 룰은 거의 무효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국민들을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는 복잡한 수식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이거 위헌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사병 집단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사병 집단이 검사도 수사해, 경찰도 수사, 판사도 수사, 더구나 현직 장성까지 수사하게 되어 있는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쿠데타입니다. 선거 부정과 공수처라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의 세트로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위 쿠데타로 봐야 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심재철 씨가 사령탑을 맡은 게 든든하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비장한 느낌도 듭니다.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다수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나 되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친여 선동 언론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이제 심재철, 황교안 두 사람으로 얼굴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 국민혁명본부, 그리고 검찰, 그리고 애국시민, 이 정도가 심재철 응원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검찰은 응원부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겠다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거냐?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몸을 해치는 단식으로서 싸웠습니다. 심재철 의원, 더구나 장애인인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떻게 싸울 거냐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세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돕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함으로 자유한국당을 돕는 것이죠. 친위 쿠데타를 막아줄 야전사령관이 한 사람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